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이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에 이 비트코인 장중 1만 달러를 터치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투와 갤럭시 디지털 기관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에서 긴급 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디지털 달러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증권거래에서 이 비트코인 담보로 한 신규 파생 상품이 상장되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리플이 올해 새로운 국가의 XRP 송금기를 개척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코카콜라를 사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자판기에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80%가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 87%가 흑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목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커스터디라는 건 결국 이제 수탁 업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수탁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것이라는 거고, 이 농협은행은 이제 법무부인 태평양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헥슬란트와 함께 이 특근법이죠. 특근법에 대응하기 위한 이 컨소시엄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오는 2021년 3월에 시행 예정인 개정 특근법을 준수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지난 9일 서초구 소재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서 이 태평양 엑슬란트와 이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는 3사는 개정 특근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면서 3사의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을 공동 연구한다 라고 합니다. 특히 농협은행이 준비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사업 모델은 이 커스터디, 이 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인데요. 암호화폐 관련 이 사업자들과 일반 고객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스터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특근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같은 건 준비할 수 없지만 은행이 갖춘 신뢰도와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이 법률법인 태평양이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태평양은 특근법상 자금 세탁 방지 분야는 물론 이 커스터디, 거래소, 송금 등 향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 사업 모델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헥슬란트는 이 시스템 보안 검증과 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헥슬란트는 이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이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지난 9월에 그 팁스라는 이 중소벤처 기업부 운영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장승현 이 NH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의 말이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이 자산의 정의까지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 개정을 발판 삼아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H 지금 농협은행도 이 디지털 결제 시장, 거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이 커스터디, 그러니까 자산 보관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 중에 이 NH농협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이 KB국민은행도 이미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인 KB닥을 출시하고자 지난 1월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은행들도 지금 발빠르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괜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진 않겠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전반적인 화폐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 사용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벡터와 갤럭시 디지털이 이 기관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벡트 거래소와 이 갤럭시 디지털은 비트코인을 사고 저장하려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화이트 글러브 서비스라고 해서 이 기관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의 온보딩과 거래 및 저장 프로세스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트레이딩의 영업 책임자인 팀 플라카스는 이 물리적 비트코인에 액세스하려는 전통적인 자산 관리자로부터 두 회사가 받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파트너십을 설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800개의 기관 투자자에 대한 최근의 충실도 조사에 따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기관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이 파생 상품 시장도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가 접근하는데 좋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 벡트 거래소와 이 갤럭시 디지털이 이제 손을 맞잡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 전통적인 금융 자산 관리자 및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에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시나리오를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가격이 수렴하면서 한쪽으로 방향성을 틀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위점으로 이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들로 이제 가면, 만약에 위쪽에 저항선을 뚫고 10,000달러 선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1,500달러 선이 조금 더 이제 더 신뢰성이 가는데, 우선은 그 위쪽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 1,415달러 선과 그리고 1,735달러 선,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11,000달러 선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단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9,500달러 선을 하위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 9,270에서 9,15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8,835달러 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제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들로 지금 가고 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가격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형태들은 상승 방향으로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가격대로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것도 뭐 확률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추세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10,000달러 선을 살짝 터치하는 듯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0,000달러 선은 깨지는 못하고 있고요. 9,900달러, 9,902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횡보를 보이면서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주 작게 파동을 이루면서 지금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가격이 어느 쪽으로 지금 튈 것인가, 1400달러 선으로 위쪽으로 튈 것인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인가를 지금 계속 주목을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에 비트코인 장중 1만 달러를 터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 연방 준비제도가 장시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과 최근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단기 급등한 데에 따른 부담감의 혼조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4% 하락한 26,989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앤푸어스 S&P 500 지수는 0.53% 내린 3,190.14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한 1020.3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4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만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살짝 10,000달러 선을 일시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9,900달러 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IC 진달의 지금 전망을 보면 비트코인 황소가 핵심 저항인 10,000달러 선을 넘으면 1,500달러 선까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넘어서면 11,200달러 선 여기까지 단기 상승세를 점치고 있고, 반대로 9,3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9,000달러, 그리고 그 위에 8,655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지금 긴급 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디지털 달러를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긴급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준비 중인데요. 주요 안건으로 디지털 달러 개념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핀테크 태스크포스는 이 팬데믹 시기에 포괄적 금융,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연중 계좌 및 디지털 도구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해 4월 임기를 마친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안 카를로 전 위원장은 CBDC 개발을 위한 민간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해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달러 재단은 디지털 달러의 장점과 활용 방안을 담은 첫 백서를 출간했는데요. 이 백서는 연준이 시중은행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시중은행들이 국민에게 유통하는 이중 레이어 구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페이스북 리브라,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국민을 지원할 수단,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실현할 방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이 또 다른 디지털 달러 발행 방식으로는 이 연준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민주당 하원 법안에도 포함된 개념으로 연준이 소비자에게 직접 디지털 월렛인 연준 계좌를 개설해서 디지털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연준 계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거 릭스 밴더빌트 법대 교수를 비롯해서 이 조디 켈리 정기협회 CEO, 그리고 메르사 바라다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이 법대 교수도 증인으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정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증권거래소가 이 비트코인 담보로 한 신규 파생 상품을 상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투자회사인 ETC 그룹은 비트코인 기반 상장 거래 상품 ETP를 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크립토를 독일 도이치 베르즈의 이 디지털 증시 제트라에 이달 말 상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BTC는 이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미국 암호화폐 스탁 전문 기업인 비트고가 오프라인 금고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ETC 그룹은 성명에서 BTC는 이 상장 지수 펀드 특성을 가진 하이브리드형 ETP라면서 최초로 중앙 청산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ETF, 의료용 대마 ETF 등 다른 상품들과 함께 ETF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거주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TC의 가격은 비교적 높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0.5에서 0.7%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에 비해서 해당 상품에는 2%의 수수료가 붙었다고 합니다. 투자사는 상품을 규제 시장에 도입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건 또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이제 수수료 부분들이 이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이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소식들이고요. 리플이 올해 새로운 국가의 XRP 송금기를 개척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XRP 기반 국경 간 결제 서비스인 ODL을 특히 미국, 멕시코 회선을 따라서 이 제도 송금 산업에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국가에 또 ODL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이 회사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폭도를 활로를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로 코카콜라를 사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자판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카콜라 유통업체인 코카콜라 아마트윌은 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업체 센트럴페이와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 위치한 2,000대 이상의 자판기에서 제공이 되는데, 사용자는 센트럴페이가 제공하는 사일로 스마트 월렛 앱을 스마트폰 앱에 설치하고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일로 스마트 월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디지털 지갑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롬 포리 센트럴페이 최고 경영자는 이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소매점에서 물리적 접촉을 줄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향후 미국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결제가 가능한 이 자판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도입들은 앞으로도 많이 확산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TM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자판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80%가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피델리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관 투자자의 80%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 이상의 응답자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미국과 유럽 투자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설문조사인데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 비율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27%로 증가를 했고, 미국 내 암호화폐 선물 투자자는 지난해 9%에서 올해 2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계속 작년에 비해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리아 부토리아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연구총괄은 지난 9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연준의 전례 없는 경기 부양 조치로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를 지킬 새로운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과의 낮은 연관성,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 등을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격 변동성, 가치 평가 근거 부족, 그리고 시장 조작 가능성 등 기관 투자자의 그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면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의 87%가 흑자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전체 유통 공급량,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유통하는 공급량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87%가 현재 흑자 상태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 분석기관 글라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서 현재 가치가 직전 이동 당시의 가격 수준보다 높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전체 유통 공급의 87%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유통량이 지금 1840만 개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1600만 개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 전체 유통 공급량 중 흑자인 상태인 비트코인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시기는 강세장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흑자 비율이 높다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높으니까 흑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인 건데, 흑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장기 강세장을 그래서 전망한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상승장 때는 당연히 90% 이상의 흑자 비율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87%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뭐 근접해 있긴 하는데요. 앞으로 가격이 뭐 상승하면 당연히 90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선점하자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바이오와 비대면 스타트업에 1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바이오, 의료와 핀테크, 로봇, 드론 등 이 비대면 산업을 양대 전략 산업으로 삼아서 초기 창업 기업은 물론 이 성장 스타트업에 총 1,7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술 인력 1만 명, 인건비 500억 원 지원,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 대상 100억 원 규모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 그리고 1150억 원 규모의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인력의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을 위해서 2천여 개 기업에 1만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3명에서 7명에게 5개월간 한 명당 월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바이오, 의료, 비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시리즈 A 이상 스타트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가 지난 후에 이 비대면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성장성을 또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다라고 정부도 보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들도 당연히 여기에 또 한몫을 할 것 같고요. 암호화폐도 당연히 비대면 서비스에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